러시아 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승무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한 승객이 구토를 하며 쓰러지는데요. 과연 이 비행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브로라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했던 타티아나입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던 5년차 되던 해,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아브로라 항공이 한국의 인천공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공편을 신설하면서부터였죠. 러시아의 차가운 겨울 공기만큼이나 냉랭했던 기내에서 저는 매일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릴 적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꿈꿨던 하늘과의 만남은 무겁고 고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아브로라 항공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한숨부터 나왔죠. 특히 안드레이와 같은 비행편에 배정될 때면 한숨이 더 깊어졌어요. 안드레이는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 승무원이었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와 불친절한 서비스는 이미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삼촌이 항공사 고위 임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어요. 휴가를 앞둔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잠시나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드레이와 한 팀이 되었고 그의 고압적인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안드레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화물칸 점검을 고집스럽게 자청하더군요. 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곧 다가올 휴가 생각에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비행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인천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정확한 시스템, 친절한 현지 직원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공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승무원들의 전문적인 서비스 정신은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였죠.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새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노을빛이 기내를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승객들 대부분은 기내 영화에 몰두하거나 책을 읽으며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담요를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죠. 제가 따뜻한 기내식 서비스를 마치고 갤리로 돌아가던 순간 33시 좌석에 앉아 계시던 노부부 중 할머니께서 갑자기 거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목에 걸린 줄 알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27B 좌석의 젊은 여성분도 기침을 시작했고 15분 안에 비즈니스석의 승객들까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고 붉게 충혈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숨쉬기 힘들다며 울음을 터뜨렸죠. 객실 내부에는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썩은 달걀 같은 아니면 부패한 양파 같은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특히 화물칸과 가까운 뒤쪽 승무원들의 증상이 더 심각했어요. 저도 미세한 떨림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죠. 평온했던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화를 보며 웃고 있던 승객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승객들은 기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에게 즉시 보고했고 산소 마스크를 승객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드레이는 이상하게도 침착해 보였고 오히려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에어컨 문제일 뿐이에요.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먼저 증상을 보였고 승객 절반 이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기장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가장 가까운 공항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드레이는 극구 반대했지만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러시아어와 영어로 비상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승무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 부기장이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방향을 틀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낯선 나라에 착륙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옳았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상공에 진입했을 때의 풍경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활주로를 따라 늘어선 푸른빛 조명은 마치 우리를 안내하는 길잡이 같았죠. 비상 착륙임에도 불구하고 기장의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체가 멈추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대의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가 이미 정렬해 있었고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한 대응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승객 대피 과정이었어요.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증 환자부터 신속하게 분류하고 증상에 따라 다른 색깔의 표식을 붙여가며 차례대로 환자들을 이송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지현 승무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 특수구조팀에 배치된 승무원으로 저희 비행기의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답니다. 김지연의 말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러시아어 통역사들까지 신속하게 동원되어 승객들의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구조 작업이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자며 오로지 승객들의 안전과 건강에만 집중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는 현장 응급진료소가 마치 작은 병원처럼 꾸려졌어요. 승객들은 차례대로 진찰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처럼 정확했고 의사소통은 마치 교향악단처럼 조화로웠죠. 특히 한국의 첨단 의료 장비들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이동식 CT 촬영기까지 동원되어 승객들의 폐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했죠. 러시아의 대형 병원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상 대기실로 안내된 저는 창밖으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구조대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분명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내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몽롱한 상태였지만 곧 의식이 또렷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병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점적 주사를 맞고 있던 저의 옆 침대에는 다른 승무원들도 누워 있었어요. 모두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안드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해요. 의료진들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성 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듯 했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우리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죠. 병실에 들어온 의사는 최윤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저희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었어요. 혈액 검사부터 폐 기능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죠. 폐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 의사의 말씀대로였어요. 매 시간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체크를 했고, 심지어 병실 안의 공기질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검사 결과를 태블릿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최소 며칠은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승객들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이미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경증 환자들은 저희와 같은 층에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료진들도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저희와 소통하려 노력했죠. 이틀째 되는 날, 최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물칸에서 발견된 불법 화학물질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안드레이의 수상한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최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이의 수상했던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공항 보안팀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사관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에게 출발 전 안드레이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그가 보였던 초조한 모습, 화물칸을 꼭 자신이 점검하겠다고 고집했던 일, 비상 착륙을 극구 반대했던 것까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화물칸에서 발견된 물질은 러시아에서 금지된 산업용 화학약품입니다.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했던 것 같네요. 수사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이런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려 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드레이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수사팀의 치밀한 조사 앞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CCTV에는 그가 화물칸에서 수상한 짐을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더구나 한국의 첨단 과학수사팀은 화학물질의 출처까지 추적해냈습니다. 러시아의 한 제약회사와 연관이 있었고, 안드레이는 이 회사와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물질을 운반해왔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한국 경찰은 이 사건을 국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인터폴에도 이 사실이 전달되었고, 러시아 당국에도 정식으로 통보되었어요. 안드레이는 체포되어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거만한 표정이 없었어요. 대신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수사팀의 전문성은 눈부셨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분석, 국제 공조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병실 창문 너머로 수갑을 찬 안드레이가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뻔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안드레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였던 사람이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타티아나 씨, 아직 안 주무셨네요? 김지현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한국의 전통차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유자차를 마시며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지현은 자신이 승무원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 역시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했죠. 사실 내일 퇴원하시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지연의 목소리에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 숨겨진 보물을 보여주겠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김지현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일반 승객들은
잘 모르는 공항의 특별한 공간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방문한 곳은 공항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곳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는 비행기의 모습은 마치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는 거대한 새 같았습니다. 여기가 제가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김지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러시아에서의 고단했던 시간들, 안드레이 사건의 충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공항 지하에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공항의 심장이라 불리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와 자동화 시스템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김직원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항공박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달랐어요. 실제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와 비행의 역사를 담은 생생한 전시물들이 가득했죠. 여기 봐요. 이건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모형이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꿈을 꾸었대요. 하지만 결국 해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안드레이 사건은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공항의 자랑거리를 보여드릴게요. 김지현이 안내한 곳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귀여운 모습의 로봇이었습니다. 김지현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귀여운 모양의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로봇은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죠. 심지어 수화물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로봇도 있었습니다. 면세점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러시아의 공항 면세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고 진열된 상품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공항 한켠에 자리한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현이 권유로 저도 한복을 입어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어요. 식당가에서는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김지현은 저에게 비빔밥을 추천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인상적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환승 편의시설이었어요. 수면실은 마치 고급 호텔 객실 같았고 샤워실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과 박물관까지 있었죠. 저희 공항은 19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예요. 김지연의 말이 전혀 과장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했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보였던 작은 디테일이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한 승객을 위한 무료 대여 서비스, 영유아 가족을 위한 수유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모든 것이 이용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지연과 공항을 돌아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김지연은 어느 날 공항 직원들의 업무 교대 시간에 맞춰 저를 안내했는데 그들의 세심한 인수인계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승객의 작은 요청사항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전문성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비행 스케줄이 바뀌어 당황하던 외국인 승객을 위해 김지현이 보여준 친절은 잊을 수 없었죠. 통역은 물론 대체 항공편 예약과 호텔 숙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모습에서 단순한 승무원이 아닌 승객의 든든한 동반자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나도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한국 음식과의 첫 만남은 공항 근처 한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영과 함께 들어선 식당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신기한 냄새였어요.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그리고 약간은 짭조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그것이 바로 떡볶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빨간색의 떡볶이를 처음 맛보았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네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매운맛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자꾸만 젓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김밥이라는 음식도 특별했어요. 얇게 썬 단무지의 단맛, 시금치의 향긋함, 달걀의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들른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컵라면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죠. 김지연의 추천으로 고른 컵라면은 그날 밤 제 인생의 새로운 취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더욱 흥미진진했어요. 붕어빵의 달콤한 팥향, 호떡의 은은한 계피향, 그리고 고소한 땅콩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네요. 러시아의 길거리 음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소통의 수단이었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에서 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던 아시아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웠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잠을 청하기 전 저는 창가에 앉아 인천공항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마침 그때 김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내일 안드레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팀의 협조 요청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공항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의 비리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팀의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화물칸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은 일본에서 금지된 산업용 표백제였죠. 러시아에서 생산된 이 물질은 값싼 가격에 비해 효과가 강력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특수수사팀은 안드레이의 지난 6개월간의 비행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들이 찾아낸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매달 한두 차례씩 이런 위험물질을 운반해왔던 거죠. 공항 보안팀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화물칸의 잔류물질까지 분석했어요. 그들의 과학수사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고 실시간으로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가 되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수사팀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차분히 기록하고 조목조목 안드레이를 몰아붙였습니다. 감정적인 추궁이나 강압적인 신문은 전혀 없었죠. 안드레이의 휴대폰에서는 일본 밀수업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지만 한국 사이버 수사팀은 이를 완벽하게 해독해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인천공항의 고해상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물칸 점검을 핑계로 수상한 물건을 옮기는 안드레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의 거만한 표정은 이제 창백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죠. 한국 경찰은 이 사건을 국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인터폴의 수사 기록이 전달되었고 러시아 당국에도 정식으로 통보되었어요. 안드레이의 삼촌인 고위 임원도 조사선상에 올랐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안드레이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고 이제 그는 국제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한국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돈이나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어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조서 작성을 위해 공항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김지현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김지현의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꿔놓았죠. 타티아나 씨의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항공사에도 꼭 필요한 인재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공항 내 첨단 시스템, 친절한 서비스, 체계적인 업무 처리.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은 의외의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최윤석 의사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국 항공사에서 러시아어가 가능한 승무원을 찾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죠. 외국인이 한국 항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지연은 한국의 항공사들이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명확했고 필요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었죠. 비자 문제도 항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김지연이 추천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초 회화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한글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어서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알게 된 직원들이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해 주었고 한국의 면접 문화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큰 힘이 되었죠. 면접장에서 만난 한국의 항공사 관계자들은 제 러시아에서의 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면접관들의 태도였죠.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승무원이 필요하다며 제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공항 근처 카페에서 김지현과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한국의 항공사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배려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인천공항 근처를 산책했어요. 활주로가 잘 보이는 전망대는 어느새 제 즐겨찾기 장소가 되어 있었죠. 이른 아침에 쌀쌀한 공기를 맞으며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전망대에 올라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김지현이 추천해준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항공사의 합격 통보를 받은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거닐던 중이었어요. 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가장 먼저 김지연을 찾았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죠. 공항 의료센터에도 들러 최윤석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저 하늘을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날게 되겠구나.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예상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문화를 배웠고 동료들은
늘 따뜻하게 저를 도와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신입 승무원 교육이었습니다. 안전수칙부터 서비스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교육시설은 마치 작은 비행기 안과 같았고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었죠. 첫 비행을 앞두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유니폼을 입은 제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때로는 힘들지만 매 순간이 보람찹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면 늘 생각하게 돼요. 그때 그 비상 착륙이 아니었다면, 김지현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가끔 공항 의료센터 앞을 지날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 제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합니다. 한국의 하늘을 날며 새로운 꿈을 이뤄가는 중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랐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어느새 이곳 한국이 되었어요. 저는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꼭꼭 부탁드립니다.